저는 엘레니 안드레우입니다. 아테네에서 태어나 25살에 그리스 톱 모델이 됐죠. 화려한 런웨이, 플랫이 터지는 무대,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2024년 여름 미코노스 해변에서였어요. 단 7초. 그 짧은 시간이 제 운명을 뒤집었습니다. 낯선 한국 남자가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죠. 살고 싶으면 이쪽으로.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왜 저를 구했는지. 더욱이 70년 전 한국전쟁의 은혜가 에게해를 건너 제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7초의 결단이 어떻게 두 나라를 잇고 두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믿기 힘들겠지만 모두 진짜예요. 제 심장은 아직도 그날의 파도 소리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2024년 7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니콜레타와 함께 미코노스로 촬영을 갔어요. 지중해의 보석 같은 섬이죠. 촬영은 순조로웠습니다. 백사장에서 드레스 화보를 찍고 저녁에는 해변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니콜레타는 제 절친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엘레니, 오늘 정말 예뻤어. 사진 대박 날 거야.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순간이었죠. 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스타브로스와 페트로스. 동네에서 유명한 불량배들이었어요. 아가씨들 어디서 왔어? 우리랑 한잔 어때?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하지만 스타브로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말라고. 니콜레타가 소리쳤어요. 놔줘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으면 이쪽으로. 한국말이었어요. 저는 영어와 그리스어, 조금의 한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모델 일을 하면서 배웠거든요. 목소리의 주인은 키 180cm 정도의 한국 남자였습니다. 짧은 머리, 검게 그을린 피부, 군인 같은 자세. 그는 재빨리 저와 니콜레타를 방파제 뒤쪽으로 이끌었어요. 가만히 계세요. 정확히 7초 후였습니다. 맥주병이 우리가 서 있던 자리에 날아와 바닥에 박살났어요. 페트로스가 던진 거였죠. 만약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제 머리에 맞았을 겁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남자는 침착하게 두 불량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스어로 몇 마디 했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사라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스타브로스가 욕을 퍼부었지만 결국 물러섰어요. 그 남자의 눈빛이 그들을 압도한 겁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는 군번줄 같은 걸 목에 두르고 항구 쪽으로 사라졌어요. 니콜레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엘레니, 방금 무슨 일이야? 우리 죽을 뻔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으면 이쪽으로. 7초. 단 7초의 차이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7초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아테네로 돌아온 뒤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패션쇼 리허설, 화보 촬영, 인터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맥주병이 날아오는 꿈, 파도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었어요. 니콜레타가 걱정했습니다. 엘레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무서웠어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자꾸 불안했죠. 누군가 저를 해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차분한 목소리, 빠른 판단, 흔들리지 않는 눈빛. 대체 누구였을까? 저는 니콜레타에게 털어놨습니다. 그 한국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 니콜레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엘레니, 너 제정신이야? 이름도 몰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단지 한국 사람이라는 것, 군번줄 같은 걸 차고 있었다는 것뿐. 하지만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한다고요. 어느 날 촬영장에서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엘렌이, 집중해.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촬영이 끝난 뒤 혼자 화장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엘렌이. 넌 강한 사람이잖아. 하지만 강한 척하는 게 지쳤어요. 겉은 화려해도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외할머니 이이야에게 전화했어요. 이이야, 저 좀 이상해요. 이이야는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 저를 품에 안아주신 분이죠. 무슨 일이니, 아가야? 저는 해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이야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신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 사람을 찾아야 해. 천사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는 하늘이 보낸 사람 같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찾겠다고요. 이름도 모르는 한국 남자를 찾는 건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만 했어요. 제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저는 미코노스로 다시 갔습니다. 혼자서요. 니콜레타는 말렸어요. 위험해. 그 불량배들 또 나타나면 어떡해?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낮에만 다니게. 먼저 해변 카페로 갔어요.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남자 보셨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친구? 가끔 와. 항구 쪽에서 일한대.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항구로 달려갔어요. 항구에는 배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어부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 아세요? 대부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노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다이빙샵. 거기 가봐. 다이빙샵 문을 열었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주인은 중년 그리스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어요. 한국인 다이버 아세요? 키 크고 군인 같은 분. 주인이 웃었습니다. 아, 재현이? 그 친구 구조 다이버야. 지금은 없어. 훈련 나갔어. 재현. 드디어 이름을 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제 돌아와요? 주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지. 국제구조대 일하니까 연락 오면 바로 떠나.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명함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 보시면 연락 좀 부탁드려요. 주인이 명함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일이 있어서요. 그날 밤 니콜레타에게 전화했어요. 이름 알아냈어. 윤재현. 구조 다이버래. 니콜레타는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찾았네. 근데 언제 만날 건데? 저는 막막했어요. 재현이 언제 돌아올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죠. 며칠 뒤 다이빙샵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현이 아테네로 갔대. 항만 근처 국제구호단체 사무실에 있을 거야. 저는 즉시 움직였어요. 아테네 항만은 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하나 찾아다녔죠. 마침내 한 컨테이너 건물 앞에서 간판을 봤어요. 국제재난구호단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 눈에 그가 보였습니다. 윤재현. 구석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재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죠. 그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미코노스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어요. 재현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어요. 말투가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엘렌이에요. 당신은요?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윤재현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재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일이 있어서요.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에요. 연락처 주시면 제가 연락할게요. 재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동료 한 명이 다가왔어요. 재현, 훈련 같이 갈 거지?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저 모델이에요. 재현은 명함을 받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저는 그날 항만을 떠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차가울까요? 니콜레타에게 털어놨어요. 다시 만났는데 완전 차가워. 관심 없는 것 같아. 니콜레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관심 없으면 명함 받지도 않았을 거야. 그냥 조심스러운 거겠지. 며칠 뒤 재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커피 괜찮으시면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저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토요일 한국 카페에서 만났어요. 재현은 단정한 셔츠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화장을 연하게 하고 캐주얼한 옷을 입었어요. 모델 같지 않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만에요. 대화는 어색했어요. 저는 모델 일 이야기를 했고 재현은 간단히 구조 다이버 일을 설명했습니다. 위험한 일 아니에요? 재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책임이 말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가족은 걱정 안 하세요? 재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세요. 걱정은 많이 하시죠? 저도 털어놨어요. 저도 외할머니 혼자 계세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재현이 처음으로 조금 부드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이아가 다 키워주셨어요. 그날 대화는 짧았지만 마음이 조금 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재현이 말했어요. 엘레니 씨, 저는 스포트라이트 받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제가 화려한 모델이라서 부담스러운 걸까요? 재현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녁이었어요. 저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그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전날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레니, 밀라노 패션 위크에 긴급 투입됐어. 모델 한 명이 다쳐서 대체 인력이 필요해. 저는 당황했어요. 언제요?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야. 거절하면 다음 기회 없어. 밀라노 패션 위크. 모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재현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죠. 니콜레타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약속 지키고 싶은데 밀라노는 포기할 수 없어. 니콜레타는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엘레니, 커리어가 먼저야. 재현한테 설명하면 이해할 거야. 결국 저는 재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현 씨, 죄송한데 내일 약속 미뤄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재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괜찮습니다. 일하세요. 그 짧은 대답에서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었어요. 밀라노 패션 위크인데 기회가. 재현이 끊어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쥐고 울었어요. 왜 이렇게 선택이 어려울까요? 다음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재현 생각뿐이었어요. 밀라노는 화려했습니다. 런웨이는 빛났고 박수 소리는 요란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무대에 서 있는데도 자꾸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하세요. 그 담담한 어조 속에 숨겨진 쓸쓸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쇼가 끝난 뒤 혼자 호텔 방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외로웠어요. 저는 재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쇼 잘 끝났어요. 돌아가면 꼭 만나고 싶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틀 뒤에도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화난 걸까요? 아니면 저를 포기한 걸까요? 밀라노에서의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함 속에서 저는 더 외로웠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성공? 명예? 아니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한 사람? 귀국 전날 밤 결심했습니다.
아테네로 돌아가면 재현을 다시 만나겠다고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테네로 돌아온 저는 바로 재현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만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재현은 이오니아해로 급파됐어요. 난파선 구조 작업이래요. 저는 멍했습니다. 또 엇갈린 겁니다. 언제 돌아와요?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죠.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저는 좌절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엇갈리는 걸까요? 니콜레타가 위로했어요. 기다려. 돌아오면 만날 수 있잖아. 하지만 저는 조급했습니다. 재현이 저를 잊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재현의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재현이 며칠 뒤 돌아온대요. 그런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다친 건 아닌데 팀원 한 명이 중상이래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현이 무사하다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사흘 뒤 재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항구로 달려갔어요. 배에서 내리는 재현을 봤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는 여윈 얼굴이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어요. 재현 씨. 저는 소리쳤습니다. 재현이 저를 봤어요. 잠깐 멈칫했죠.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엘레니 씨, 왜 여기?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걱정돼서요. 사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재현이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무너지는 표정이었습니다. 팀원이 제 대신 다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꼭 안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재현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저는 재현을 카페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하고 말없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재현이 말했어요. 왜 저를 기다렸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궁금해서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알고 싶었어요. 재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책임지고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제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재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특별한 이유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날 재현은 조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미소였어요. 재현과 가까워지면서 저는 이이아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이이아 집으로 갔어요. 작은 돌집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이아는 정원에서 토마토를 따고 계셨어요. 이이아, 이야기 좀 할게요. 이이아는 제 손을 잡으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방에는 올리브 냄새가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니, 아가야?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이이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한국? 그 사람 믿을 수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착해요. 이이아는 한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엘렌이, 사랑은 쉽게 시작되지만 지키는 건 어렵단다. 특히 외국 사람은 더욱.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이아도 외할아버지 만났을 때 주변에서 반대했잖아요. 이이아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이었지. 너는 다르다. 저는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이아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이아, 그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알 거예요. 이이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다. 성당 자선주방에서 함께 봉사해라. 가족은 섬기는 걸 배워야 해. 저는 재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이아가 우리 시험한대요. 성당 봉사 같이 가요. 재현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언제든지. 다음 주 토요일 성당 주방에 갔습니다. 이이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재현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재현입니다.
이이아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감자를 건넸습니다. 깎아. 재현은 묵묵히 감자를 깎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저는 채소를 썰었고 이이아는 수프를 끓이셨죠. 몇 시간 동안 말없이 일했습니다. 그날 오후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재현은 조용히 그릇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한할아버지가 재현에게 물었어요. 군인이었어?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수부대였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역시. 눈빛이 달라. 봉사가 끝난 뒤 이이아가 재현을 불렀습니다. 앉아라. 재현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이이아가 물었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니? 재현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죠. 이이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엘레니를 사랑하니?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어요. 이이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한 대답이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이아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은 청년 같구나. 하지만 시간을 가져라. 저는 기뻤습니다. 이이아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니콜레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엘렌이, 큰일 났어. 저는 놀랐어요. 무슨 일인데? 니콜레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타브로스랑 페트로스. 그 놈들이 관광객들 상대로 나쁜 짓 하고 있대.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나쁜 짓? 니콜레타가 설명했습니다. 인신매매 브로커래. 젊은 여자들 꼬셔서 다른 나라로 팔아넘긴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해변에서 우리도 그 대상이었던 걸까요? 어떻게 알았어? 니콜레타가 대답했어요. 미코노스 지역 뉴스에 나왔어. 경찰이 조사 중이래. 저는 바로 재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현 씨, 그날 밤 일. 우연이 아니었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뭐라고요? 저는 니콜레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재현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했다고요? 재현이 설명했습니다. 그날 방파제 쪽으로 유도한 건 의도적이었어요. 그 두 사람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재현이 대답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말해줬어야죠. 재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 말에 화가 풀렸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지금 뭘 해야 해요?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당신도 그날 피해자였다고 진술하세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그날 구해준 사람은 누구죠? 저는 재현을 소개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 진술도 필요합니다. 재현도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는 그날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어요. 두 사람이 여자들을 위협하는 걸 봤습니다. 즉시 개입했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때 신고 안 했습니까? 재현이 대답했어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제 카메라에 일부 영상이 남아 있어요. 재현은 작은 액션캠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그날 해변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형사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증거입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재현에게 물었어요. 그날 카메라를 켜놨어요? 재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켭니다.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요. 저는 새삼 재현이란 사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는 항상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재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레니 씨, 제가 지켜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재현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며칠 뒤 재현이 저를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파트는 소박했습니다. 군대 분위기가 났죠. 벽에는 지도와 구조 장비가 걸려 있었어요. 재현은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저는 서류철을 받았어요.
펼쳐보니 오래된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국전쟁 시절 사진이었어요. 군복 입은 그리스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현이 설명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때 그리스 스파르타 대대가 참전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그때 그리스 군인에게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진짜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갚으라고.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참전 명단이 있었어요.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파도플로스? 제 외할아버지 성이었습니다. 재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수년째 찾던 사람이에요. 파파도플로스 가문.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제 외할아버지 형이에요. 재현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형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어요. 전사했다고 들었어요. 이이아가 그분 동생이에요. 재현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코노스에서 당신을 구한 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은혜가 돌아온 거예요. 그 순간 둘 다 울었습니다. 70년 전 한국 땅에서 시작된 은혜가 에게해를 건너 저희에게 돌아온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이아에게 전화했어요. 이이아,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어요? 이이아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이야기예요. 1시간 뒤 이이아가 도착했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보여드렸어요. 이이아는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형님. 사진 속 젊은 군인은 이이아의 형이었습니다. 이이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한국에서 누군가를 구했다고 편지 보내셨어. 그 사람 가족이 당신이란 말이니? 재현은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이아는 재현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신께서 우리를 이으셨구나. 저도 울었습니다. 니콜레타도 옆에서 울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이이아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이아는 재현에게 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형님은 용감한 분이셨어. 가족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지.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덕분에 저희 가족이 있다고. 이이아는 낡은 염주를 꺼내셨습니다. 형님이 전쟁터에서 가지고 계셨던 거란다. 이제 내가 가져라. 재현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9월 말 아테네에서 자선 갈라가 열렸습니다. 참전용사 유가족 지원 행사였어요. 저는 모델로, 재현은 구조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성대했어요. 하지만 저녁 무렵 기상청에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태풍 접근 중. 항만 지역 대피하세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갑자기 항구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차가 물에 빠졌어요. 재현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갑니다. 저도 따라 나갔어요. 항구는 이미 파도가 높았습니다. 한 차량이 부두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떨어진 겁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재현은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몰아쳤어요. 저는 인파를 통제하며 소리쳤습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파도가 너무 거셌습니다. 재현은 혼자 차량까지 헤엄쳐 갔어요. 차문을 열고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노인이었어요. 재현은 노인을 안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구조대가 밧줄을 던졌고 재현은 노인을 먼저 올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올라왔습니다.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담요를 가지고 재현에게 달려갔어요. 괜찮아요? 재현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에서 군번줄이 보였어요. 줄에 달린 작은 엠블럼이 빗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그리스 스파르타 대대의 상징이었어요. 재현이 엠블럼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항상 지니고 다녀요.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재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엘레니 씨. 은혜를 다 갚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현이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과 함께 다리를 잇고 싶습니다.
한국과 그리스를, 저와 당신을.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저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이이아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이아는 우시며 염주를 저희 손에 쥐어주셨어요. 우리 집안의 은혜를 너희가 이끌어라.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태풍은 무서웠지만 재현의 품은 따뜻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고요. 재현과 저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요. 화려한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10월 말 아테네의 작은 성당에서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이이아가 주례를 서주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신부님이 주례셨지만 이이아의 축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신께서 이 둘을 이으셨습니다. 두 나라의 은혜가 사랑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어요. 니콜레타, 재현의 동료들, 이이아의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화상으로 재현의 어머니 김말순 씨가 참석하셨습니다. 화면 속 말순 씨는 울고 계셨어요. 재현아, 행복해라. 엘레니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저는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잘하겠습니다. 말순 씨가 놀라셨어요. 어머, 한국말 잘하네. 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혼인식이 끝나고 소박한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그리스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차려졌어요. 재현의 동료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이이아는 처음 먹어보는 김치에 놀라셨어요. 맵지만 맛있구나. 식사 중에 이이아가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모두 조용해졌어요. 70년 전 제 형님은 한국 땅에서 누군가를 구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기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신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재현이 일어나 답사를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빚이 아니라 길이라고. 오늘 그 길이 완성됐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화려한 무대보다 이 자리가 더 빛납니다.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니콜레타가 소리쳤어요. 엘렌이 사랑해. 모두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이이아 집에서 묵었어요. 결혼 첫날 밤을 외할머니 집에서 보내는 게 이상하지만 저희는 원했습니다. 이이아는 형의 방을 내주셨어요. 여기서 자거라. 형님이 지켜주실 거다. 방에는 형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인사했어요.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재현도 묵묵히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재현 씨, 우리 뭐 하고 살까요?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은혜를 나누며 살고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에게-한 다리. 에게해와 한국을 잇는다는 뜻이었어요. 목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재난 구호. 재현의 전문 분야였죠. 둘째, 한국전쟁 참전국 유가족 지원. 이이와 같은 분들을 돕는 거였어요. 셋째,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저희 같은 부부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어요. 사무실은 항만의 작은 컨테이너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재현의 동료들, 제 모델 친구들, 이이아의 교회분들. 모두 자원봉사로 도와주셨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참전용사 기념관 건립이었어요. 아테네 외곽에 작은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리스 스파르타 대대의 역사를 담았죠. 개관식 날 한국 대사관에서도 오셨어요. 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우정입니다. 이이아는 형의 사진을 기념관에 기증하셨어요. 형님이 기뻐하실 거야. 두 번째 프로젝트는 청년 교류였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그리스로, 그리스 청년들이 한국으로 오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재현이 직접 인솔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맡았고요. 어느 날 한국 청년 하나가 물었습니다. 누나, 왜 이 일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7초 때문이야.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7초의 결단이 내 인생을 바꿨거든. 너희도 그런 7초를 만날 거야.
2024년 겨울 저희는 첫 아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희아는 기뻐하며 우셨어요. 형님이 보내신 선물이구나.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두 나라의 은혜를 이어받을 거라고요. 재현은 매일 밤 제 배에 대고 이야기했어요. 아가야, 은혜는 빚이 아니라 길이란다. 저도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서툴렀지만 아이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희는 미코노스 해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방파제 앞에 섰어요. 여기서 시작됐죠?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초.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평생이에요.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저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으니까요. 저는 50대가 된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에게-한 다리는 지금 여러 나라로 확장됐어요. 하지만 시작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7초의 결단.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순간. 은혜는 빚이 아니라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저희는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지키며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전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7초가 누군가의 평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감사합니다.